진순한 놈은 좀 특이한 체질을 가졌다. 진순한 놈은 12살 때 심한 열을 동반한 변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 보름 이상을 말 그대로 일사후성이 되어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17째 되는 날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당당하게 일어났고 논란을 이어지니 다시 제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정밀진단을 다시 한 결과 2가지 특별히 변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60이 훨씬 넘은 의사는 자기가 한국에서 진료를 한 이후로 본 가장 대물이며 학회보고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세의 그런 소문은 기하입을 통하여 사방으로 전파가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술집 도우미가 진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끼며 자기가 작분으로을 10년 이상 외웠었지만 그런 사람은 보지를 못하였다며 겁도 없이 진스에게 도전장을 내었고 도전을 하기로 한 날은 진스가 이미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전날로 정하였다. 겁도 없이 진스에게 도전장을 내었던 술집 작부는 여관방에서 처음으로 진스를 보고는 질겁하고 도망을 치려 했으나 방문 앞을 버티고 있던 진스 대결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진을 치고 막아 나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진수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진수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알만하겠죠? 진수는 대학까지 나오고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진수만 보면 거리를 두려고 안달을 부렸습니다. 세간에서 진수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이 파다하게 나왔으니 말입니다. 진수 아빠는 진수에게 주리는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넌지시 묻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여자가 안 만나주는 것을 알고 진수도 한때는 아빠 의견에 솔깃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중목욕탕에 가면 모든 남자들이 경이로운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진수는 아빠의 욕을 뿌리쳤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도중 그에게 맞선이란 것이 들어왔습니다. 대도시에 살다가 이주를 해온 엄마 밑에서 자란 무남동료 외동딸이라 든든한 사위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186cm의 키에 93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니 진수를 믿음직한 남자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덜커덕 걸려든 여자가 서예진이었고 애진은 김연옥의 무남동료 외동딸로서 말 그대로 금여옥이야 애진을 키우면서 젊음을 보낸 가련한 여인이었다. 김연옥이 진수가 살던 도시로 온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딸인 애진이가 클만큼 크자 자기 생활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택한 것이 일주일이면 딱 한 번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나섰다.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나가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애진을 키우느라고 잊어버린 남자에 대한 그림이 한가해지자 생각이 났기에 자청하여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도시였고 김연옥 여섯 딴에는 자기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만나 도우미들과 즐겁게 놀다가 김연옥 여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기고 걸리는 부분이 없다면 남자 손님이 이 차를 가자고 하면 거절을 하지 않았다. 시쳇말로 늦바람이 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손님인 남자를 따라 2차 장소인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같은 미장원을 이용하는 이 비싼 여자가 그만 보고 만 것이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는 김 여사가 남자가 몰고 온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 상대 남자가 딸 또래의 젊은 남자라는 등 김 여사 입장으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문들까지 났다. 김 여사는 급하였다. 마침 예전부터 김 여사 소유의 땅을 보고 찝쩍대던 부동산에서 선뜻 인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김 여사는 딸아리 애진이기에 자기의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들어가기 전에 처분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진수가 사는 도시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입을 하여 이사를 왔고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보니 애주중지키였고 금이야오게 하고 키워온 딸아이가 애물이란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를 치워버려야 자기를 잘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기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늙음한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진수와 애진이는 맞선을 받고 듬직한 사회부의 체구에 반해버린 김영 여사는 애진이가 생각을 해볼 기회를 더 달라고 했으나 평소 애진이 엄마답지 않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만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첫날 밤 무슨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호텔 내부는 들끓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밝혀진 이야기였지만 한국인 부부가 신혼여행을 와서 초래청이나 다름없는 호텔방에 산부인과 의사가 왕진을 오게 한 것은 진수네가 지초라고 하였다. 그래도 한번 시간을 보내고 나자 진수 안에 애진이도 진수의 흠뻑 빠져들었다. 아니 빠져들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애진이도 진수가 첨남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젠 다른 남자는 도무지 눈에 차지도 아니하였다. 결혼과 함께 진수는 분가를 하였다. 부모님은 자립을 하기까지 같이 살자고 했으나 진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과 살면서는 솟아오르는 힘을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달리기는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다. 사실 진수와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전에 살던 곳에 마무리할 일이 남아갔었고 거기서 결혼 전에도 간혹 만나던 남자를 야멸차게 뿌리칠 수가 없어서 텔에 들어가서 지냈지만 이미 애진이는 변화해 있어서 남자도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고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한편 믿음직한 사이에게 딸을 맡긴 김연옥 여사도 2년이 지나자 무료한 생활에서 벗어나고파 자기 생활을 찾고 싶었다. 예전처럼 노래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욕망을 불태우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래 연습장에서 이 차를 가려고 텔로 가려면 차를 타거나 걸어야 한다. 그도 전혀 모르는 상대 남자하고 말이다. 이미 전에 살던 곳에서 뜨거운 꼴을 당한 연옥이었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였다. 그녀는 두 가지 묘안을 생각하였다. 그중 하나는 사위와 딸에게 노골적으로 옆구리가 시리니 새아버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처럼 하는데 이번에는 노래 연습장 도우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관을 택하여 듬직해 보이고 입이 무거워 보이는 남자가 찾으면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연옥이의 선택은 후자였다. 돈 욕심이 남다른 애진이가 재혼을 한다면 쌍심지를 켜며 반대를 할 것이 뻔한 노릇이란 것을 연옥이는 알고 있었다. 연옥은 여러 곳에다가 정하지 않았다. 텔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높아 보이고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는 곳에 가서 자기 수입의 60%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며 부탁하였다. 그곳 입장에서는 나이는 조금 많아 보였지만 60대 40이면 괜찮은 조건이었다. 거기다가 간혹은 50대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 나이 든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는 별난 녀석들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곳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니 대래 어디서 구해야 할 입장인데 제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말 그대로 텔 입장에서는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었다. 문제는 몇 년 전 여름 전력 소비량이 늘어 전국적으로 촌정현상이 빚어지던 때에 생기고 말았다. 진수의 아내 진이가 만삭이 되면서 아이 출산까지 참아달라고 하며 진수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열병 이후로 풀지 못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진수 입장으로 참기 어렸지만 진수는 어렵게 보름 이상을 버텨내었다. 사실 보름도 대단한 것이었다. 진수는 애진이와 결혼하고부터 한 번으로 만족을 한 날이 없었다. 그런 그가 보름 이상을 참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2년이 지나 겨우 임신을 하자 마누라 애진은 진수를 더 멀리 알아들었다. 그날 조문을 갈 상가가 있었다. 문상만 하고 나왔다. 돌아오는 도중 아주 멋진 텔이 진수를 유혹하였다. 아가씨? 진수가 개면쩍은 얼굴을 하며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아줌마에게 물었다. 나이가 조금 많이 먹은 여자는 어떨지? 카운터 아줌마가 진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좋아요. 그럼 올라가서 기다려야 하며 말하며 키를 주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있자 불이 나갔다.
그러더니 1분 정도가 지나자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똑똑. 순간 너크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데 조심해서 들어와요. 화장품 냄새만으로도 여자임을 진수는 알았다. 불 들어오면 걸터 앉으며. 여자가 말하였다. 어디서 듣던 말씨 같았다. 아니 급한데? 어머나! 순간 나갔던 불이 다시 들어왔고 진수는 묘령의 여자가 자기 장모인 것을 알았다. 봐, 박서방 이게 웬일인가? 놀라기는 장모도 마찬가지였다. 어떡할까요? 진수가 장문을 보며 물었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된 것을. 진수의 장모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말을 흐렸다. 그렇죠? 김연옥 여사 눈에 사위 진수는 이미 사위가 아니었다. 장모는 진수에게 진수애기가 의심스러울 것 같은 말을 하였다. 하하하. 장모님도 제가 싫지는 않으신 거죠? 진수가 물었다. 호호호. 그러니까 자네에게 미움만 받으려고 그런다고 했자는가? 사위 진수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였다. 마누라에게 발각이 된다고 해도 이혼 운운하지 못할 것이고 밥봉에 시달리는 몸으로 2달에 겨우 한 번 정도 다른 여자를 찾아야 했지만 자청하는 장모가 있으면 돈도 들지 않을 것이니 그야말로 도랑치우고 가지 잡는 격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미꾸라지까지 잡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호호호, 이 나이면 인생의 막바지가 아닌가? 죽으면 썩어서 문드러질 것. 죽기 전에, 아니 여자로서 행복할 수가. 있을 때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여 사이진수와 장모 김연옥 여사는 뜻깊은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진수는 사흘이 멀다 하고 장모님 집인 김연옥 여사의 집으로 갔고 장모인 김연옥 여사도 사위 진수가 오기로 한 날이면 갖은 산해진미 음식도 부족한지 몸에 좋다는 보약이란 보약을 사서 두었다가 먹이고나 했다. 딸 애신이가 낳은 외손자를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진수 내일을 처가살이를 시키는 척하며 진수와 만나고 있다.